없네. 네, 좀 어렵네요. 그냥 해야지. 이제 살인 상정격인데 살과 이 양인이 서로 이렇게 머물고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병일주에 오하는 양인이죠. 양인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임신, 신의 경까지 합친 것하고 또 병호 이렇게 인호국에서 두 가지를 이제 어느 것이 더 큰가 적은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신금이라는 게 이제 해월달의 신금이니까 이런 거 서리로 해석된다고 하죠. 겨울철에 서리가 하얗게 와 있는데 병화가 또 그걸 녹이니 병화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 병화 입장에서는 살도 강하고 또 병화가 이런 화국에 근을 하기 때문에 일주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죠. 근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가 더 강한가. 그러면은 병호가 약하냐 신해가 강하냐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월령이 겨울이니까 자연히 동등한 실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병호가 좀 약한 거예요. 월령이니까 이렇게 어떤 사주든지 월령을 기준해서 강약을 구분하면은 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이 해 중에서 임수가 떴어요. 해 중 임수가. 뭐 신중에 임수도 있지만 이렇게 있을 때에는 월에서 이 임수가 투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중에 임수가 투출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게 이제 이 칠살격이 되는데 이 칠살격이 살이죠. 살격이란 말이죠. 그 양인이 있어서 살인 상경이 되는데 이게 상경이냐 아니냐를 보야 돼요. 상경이라는 실력이 비슷하냐 좀 힘이 비슷하냐가 상경이 되는 게고 한쪽이 치면은 상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칠사라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경이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임수가 이 오중 점화에 감함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상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 중에 5하고 5화가 뭐에 앞에 갖고? 5가 있는, 오중 점화가 있는데 이 입이 이렇게 암합을 한단 말이지. 이요? 이렇게 여기서 정이 암합이 되기 때문에 살인상경에서 좋은 점이 그렇게 살이 암합을 하게 되면 적장이 대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이라는 것은 병화의 누이동생 아니요. 누이동생이 저 적장을 임수가 저 병화를 칠 것인데 이 정화가 저 임수를 합을 하는 바람에 적장이 누이동생이 남편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암합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가능하죠. 이게 합을 것은. 나는 오해합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해합도 오해? 예. 해중에 해중임수가 있으니까. 해중에 임수도 물론 합을 할 수 있고 신중에 임수도 합을 할 수 있지만은 병화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해중의 임수나 신중의 임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간은 천간끼리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병화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해중의 임수나 이 중의 게 아니라 천간의 임수를 두려워한다 이거죠. 그 천간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천간이 이렇게 오화와 합으로는 그런 거다. 물론 지지에서도 이게 합도 이거 합도되는 거지 이게 요즘 임수고 그죠? 근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화가 일주니까 네. 그 일주에 영향을 주는 건 천간에 뜬 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인이 균정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우이지왕후라 그러는 거예요. 지위가 왕후 장상에 해당하는 거다. 살인상경이 되면은 그리고 임수가 특출된 근본이 해잖아요.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중 임수냐 신중 임수냐 이걸 볼 때 네. 해중 임수로 보라 그러네. 왜 그러냐 그러면 해가 원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원령에 차지하고 있는 그 임수가 천간에 떴다 이렇게 보라. 그런데 해는 병화의 뭐냐 그러면 천을 부인이라고 그래요. 천을 부인해서 칠살이 뜬 거예요. 그래서 칠살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천을 부인에서 출발한 거기서 나온 칠살은 다른 칠살보다 품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인 균정이 되면은 그러면 이것이 큰 별에 해당된다. 좀 더 이 격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만약에 해가 아니고 여기 신이 있어서 신벌이라고 그런다면은 신중 임수가 떴다고 그렇게 가정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신이 떴으니까 편재격이에요. 그죠? 편재격인데 천간에 칠살로 뜬 거죠. 그러면 이 편재가 칠살을 생하면은 좋은 격이요, 나쁜 격이에요. 나쁜 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쟤는 정관을 생할 때 좋은 격이고 편관을 생하면 그건 나쁜 죄예요. 그 죄가 이제 죄의 이 기능이라는 게 이게 칠살을 생하면 그 흉한 죄고 정관을 생하면 그 좋은 죄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천을 부인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 칠살이 부인으로부터 출발한 칠살이기 때문에 품위가 좀 다른 그런 칠살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칠살이 살인상경에 의해서 내 내부가 되는 거죠. 동생의 남편이 되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격은 상당히 높은 격이다. 이를테면은 거지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편을 만든다 하는 거하고 또 왕후장상이 내 편을 들어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왕후장상이 이 병화의 누이동생을 취한다는 것은 병화의 누이동생이 그래도 취할 만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왕후장상이 욕심내는 게지 거지 같은 사람이면 그거 욕심내겠어요? 그만큼 품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상의 경금은 편제죠. 편제는 저기 이제 이 경금은 연지 신에 놓고나고 신은 이미 개수하여 금생수하니 살을 돋고 있어 목을 극할 의사도 없다. 그리고 이것이 민목을 극하느냐 경금이 인목을 극하느냐 아니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목은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면
병화를 살려주는 원칙. 인수잖아요, 인수. 이게 인수니까 이게 칠살이 있으려면 인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칠살이라는 건 무장인데 무장은 그 실력이 있어야 된다. 공부를 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수가 있느냐, 재가 있느냐. 그러면 재하고 살하고 인수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삼기를 구전했다 그런 거죠. 이 삼기를 다 갖췄다 그러면은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주 불격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뭐 한 가지 빠졌다 그러면은 불격은 못 되는 거죠. 여기서만 인수가 빠졌다 그러면은 양인인격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고 또 여기서 재가 빠졌다 그러더라도 양인이 칠살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칠살이 무보가잖아요.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구비하면은 아주 좋은 그게 명조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성인이 어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큰 별이라 그런 소리죠. 인수운이 전일하여 큰 공을 세우고 일주가 약할 때 인수운이 쭉 들어오니까 그래서 큰 공을 세우고 지인운에 이제 습토 해화로 운태하다가 이렇게 이제 지인운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화가 그 화기를 진토한테 뺏기는 거죠. 그러면 태양이라는 것은 열기의 대표자인데 그 기운을 뺏긴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자기가 손상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는 거죠. 별 볼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운태하다, 운이 태하다. 그 다음에 사운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인사신 사명이고 사해충이 되죠. 근데 이렇게 격이라는 건 충을 만나게 되면은 일단은 격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 좋은 격이 파괴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게 좋았던 것이. 그래서 충하여 유성이 되었다. 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해라는 것은 이 병화의 칠살인데 이 사람은 권력이죠. 칠살이. 예, 칠살이 권이라는 말이죠. 이게 칠살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권이고 내가 감당을 못하면 산이죠. 근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게 권이라는 말이에요. 권력이란 말이에요. 권력이 이제 떨어진 거지. 그러면 이제 권력이 떨어지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을 만나면 그렇게 나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사원은 화원이라 좋다고 봐야 되는데 충작용 때문에 이제 나빠졌다고. 네, 사운 같은 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사라는 것은 이게 그 구조에서 명조에서 이 화의 기운이 강하면 화로 가고 금의 기운이 강하면 금으로 가요. 사가. 그렇기 때문에 사의 행방이라는 것은 동적을 잡기가 어렵다 이러는 거죠. 이 지지 중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참작해 봐야 되는데 여기가 사가 오면 인사신이지 사해충이 되지 사오 화국이 된다 하더라도 인사형이 돼서 결국 화국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운이면 아주 좋은 것이 아니라 화운이니까 좋다가 아니라 더구나 이 사운이 오면은 병화의 노군 아니에요. 그죠? 노군이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주의 구조상 노군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운이 오면 화운이니까 좋다 이렇게 오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지. 좋은 운이 건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좋은 운이 못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계격을 하는데요. 정계의 위치는 관사를 생하고 인수를 극하며 식상으로부터 생을 받고 이 견급으로부터는 극을 당하는 게 이게 재의 위치잖아요. 그 재의 위치를 꼭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재라는 것은 생도 받고 극도 하고 이러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재는 말이 별칭으로서 장지신이라고 한다.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지신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말하는 뜻도 있다. 말은 좀 자가용이죠. 요즘 말은. 그 다음에 채관성이다. 채관성이라는 건 관을 승진찬하게 만들어주는 신이다. 그런 거죠. 그게 강태공이가 자기 부인을 얻었는데 악녀를 얻죠. 근데 악녀를 얻어도 자기 팔자에 그러니까 그걸 탓하자니 살았다 이 말이고. 그런 것처럼 이 재라는 것은 역할을 관을 생하면 좋은 거고 편관을 생하면 나쁜 거고 그런 거죠. 이게 편관을 가진 사람이 대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 편관이 제가 잘못해서 편관이를 생하게 되면 그건 악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격은 월지, 암장간, 월기가 정제일 때, 또 정제가 유기할 때, 유기하다는 건 정제가 힘이 있을 때, 사주에서 정제가 힘이 있을 때, 또 용신이 정제일 때, 이럴 때에 정제격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정제격이 이루어지면 어떤 거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갱으로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 범위가 그 사람이 사는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선 개월에 출생하게 되면은 일주 입장에서 신령이 되죠. 그렇게 신약하다는 말이죠. 그 신약하니까 신왕함이 필요하단 말이죠. 신약하면은 내 재물이 아니라 재물로 인해서 결국 재생선이 돼가지고 내가 고역을 겪으니까 일주가 약한데 이 재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이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고, 일주가 강하다면 그 재를 내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이런 거죠. 이 재가 양면성이죠. 그게. 근데 어떤 모양이든 이렇게 음양이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가 좋은 일을 할 것인지 나쁜 일을 할 것인지 그건 그 명조가 일주가 강하면은 재가 재다운 역할을 하는 거고, 일주가 약하다고 그런다면은 살을 생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가 진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파악해 보면은 첫째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재가 강해서 일주가 강해서 재를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재가 북을 이뤘다. 그러면 이제 재 덩어리가 되죠. 그 재가 강한 덩어리가 되니까 그건 좋은 재가 되는 거고요. 또 이것이 이 재가 천간에 투출하면은 그 힘이 있는 거잖아요. 즉 천간에 투출했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재물을 자꾸 쌓아놓다 보니까 꼭대기까지 쌓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이런 얘기를 하죠. 관이라는 건 노출되는 걸 좋고 재라는 건 감추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관이라는 건 나타나는 게 좋고, 즉 여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관이 좋고,
재라는 것은 남이 모르는데 감추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이 밑에 쌓아놓더라도 그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개가 조금일 때야 저기 장롱 속에다 넣어도 안방에다 넣어도 되겠지만, 개가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밖에 노출되게 쌓아놓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천간에 재만 달랑 떠있다, 이런 것은 재가 많은 게 아니에요. 국을 이루고 천간에 재가 있다. 그 재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볼 때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다. 밑에 쌓아놓고 천간까지 올라와 있는 거. 그러면 천간에 재가 어디에 떠 있는 게 좋냐? 그러면 시에 떠 있는 게 좋겠죠. 시에 떠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어려운 대물을 계속 모으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천간에까지 나타나는 정도의 재물을 쌓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시에 재물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구나 그것이 시에 가서 거의 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일주가 강하고 편제가 있다면 그 시상 편제격이잖아요. 그러면 거부의 발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주의해야 될 것은, 재라는 건 언제든지 쟁제가 일어나잖아요. 재물을 가져가려는 눈독이 여기저기 있다 이거지. 근데 재를 보호하는 관이 있으면은 그 재를 못 가져가죠. 그게 재가 있는데 관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해서 돈이 생기면 은행에다가 넣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이 시켜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이 좋아야 된다. 뭐 객격에만 하는 한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격이라 하더라도 이 활자가 좋은 것보다는 운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투할 때도 운치기삼인이 오는 소리가 이런 명리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틀이 잘생겨도 운이 비색하면 별로 발전을 못해요. 운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개 운의 역할을 70% 정도는 운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육신이든지 충파를 당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충하거나 파가 되면요, 위험증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가 혐을 받았다 그러면 재로 인해서 형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충을 받았다 그러면 재물이 깨지는 현상이라고. 그게 충파가 되면은 재가 손상을 받게 되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정계격은 관을 동반하면은 변겁의 이 극을 막아주고, 그렇죠? 이 재가 있는데 재가 관이 있다 그러면은 관이 재를 지켜준다 이 말이죠. 재생관은 이게 관의 입장에서는 재가 어머니 아니요. 그 관이 있으면 재를 지켜주는 거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가 있는데 관이 없다 그러면 은행을 이용하라, 관을 이용하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재를 지켜주는 거다. 이 남명에서는 처가 자식을 양육하고 있으니, 남명에서는 처가 재고 이 자손이 관살이잖아요. 그게 처와 자손이 같이 있으니 그건 정당한 방법이란 말이죠. 그게 완전한 가정이다. 그게 이 가정에서 아기가 없다 그러면은 재는 있는데 관이 없는 거죠. 돈은 있는데 자손이 없는 거죠. 그게 이 자손이 없는 사람들이 대개 돈이 많아요. 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 재가 많은 대신에 불안한 재죠. 그래서 그렇게
재화관이 구비되면 재관 구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처 의자가 되는 거고요. 부구의 겸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계격이 식신을 동반하면은 식신은 재성을 생조하는 밭이죠. 이게 재위밭이 식신이에요. 근원이 깊으면 견루의 극제를 통관시켜 개를 보호한다. 아까 관은 비견겁제를 극해서 개를 보호하지만 식상은 비견겁제를 설레서 개의 편으로 끌어오지는 통관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 개의 가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계격에는 관 또는 식상이 조화로우면 부부의 한 명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관하고 식상하고는 싸움을 하죠. 그래서 이게 둘이가 싸우는 구조가 된다면 이것은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둘 다 있다면 싸우지 않는 위치에 가서 있거나, 그렇죠. 하나만 있는 거죠. 재가 있고 관이 있거나, 재가 있고 식상이 있거나, 이런 구조가 되면 좋은 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계격 용신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많거나 식상이 많으면 인수가 용신이죠. 그러게 재격인데 인수가 용신이니까 재용인수가 되는 인격이 되는 거죠. 재용인격이 되는 거죠. 근데 재용인격이 되면은 이는 재한테 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격이 될 수는 없죠. 일조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천상이 쓰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재가 많을 때는 비견법으로 용신한다면은 그건 좋은 명조가 되는 거죠. 근데 비견법으로 용신하는데 관이 있다면 관이 비견법을 그게 제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명조가 되기 어렵죠. 이런 관계들이 존재하는 거다. 그게 일간이 약하고 재가 많다. 그러면은 비겁이 용신이 되는 거죠. 관살이 많거나 식상이 많으면은 관이 많아서 관인상생이 되거나, 식상이 많으면은 인수로서 식상을 제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재가 많다고 그런다면은 인수로서는 버거운 상대가 되는 거죠. 근데 비견법은 없고 인수만 있다. 그럼 명조가 좋은 명조가 아니죠. 비견법이 있다. 그럼 좋은 명조죠. 일간이 강하고 인수가 많은 재가 용신이다. 일간이 강하고 인수가 많아서 일간이 강해졌다. 그러면 재가 제일 좋은 용신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이 강한 것을 치는 것이 억국법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인수가 많다. 그러면 인수가 강한다. 고놈을 쳐내야 이게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인수를 쳐내는 것이 재성이다. 그게 재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일간이 많고 비겁이 많으면, 비겁이 많아서 일간이 강하게 되면 관살을 용신하는 거다. 일간이 강하고 재관이 무력하다면, 일간이 강한데 재도 관도 다 무력해서 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식상으로 용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재격에서 재격을 쓸 수 있으면 그게 부죠. 또 관을 쓸 수 있다면 귀죠. 재관을 쓸 수 있다면 부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재용 인격을 한번 보자고요.
왜 돌아? 어디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애용인격, 계촉신유, 병진경이. 이런 사주가 있어. 그럼 이게 이 지인유 금국, 이 윤축 금국 해가지고 신금이 투출됐는데 유중에 신금이 투출됐으니까 정제가 투출된 거예요. 근데 정제가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병화는 결국 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묘진이 목국 경성돼서 지인이 인을 도와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인이 유 쪽으로 가서 금국을 밀어줄 거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일주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지인이 유 쪽으로 가서 도와준다 그러면은 저 신금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거고, 여기 인 쪽으로 와서 이 인진이 목국이 되준다고 한다면은 교화를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그게 잘못 판단하기가 쉽다. 적어도 인진이 목국이 된다고 한다면 교화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겠다. 이런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게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목국을 도와주고 근데 이 진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 이렇게 보라면 이 사주에서는 일주가 병화예요. 병화인데 밑에 진이 깔고 있으면은 이 진토라는 것은 그 열기를 흡수해서 해화시키는 해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금음해자를 쓰는 거예요. 해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게 인진 목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화하는 성질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일주로서는 사실은 약하죠.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쓸 수 있는 것은 인목밖에 없잖아요. 그 인목을 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 재는 유축 금두검에다가 이 신금도 투출하고 경금도 투출했으니까 이게 재가 혼재가 됐어요. 그죠? 정편재가 혼재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재가 많으니까 이 구조가 재다신약격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재다신약은 뭐가 있어야 좋아요? 비겁이 있잖아요. 비겁이 없잖아요. 그럼 인중병화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중병화를 쓸 것이냐? 이제 인중에 간목을 쓸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화를 써야죠. 이 병화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신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병신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병신합이 되겠죠. 예. 또 병화를 쓴다고 한다면은 이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이 화의 기운을 돕고 또 경금을 제거한다고 하지만은 병화 자체가 약해요. 그렇게 약할 때는 뭐를 도움을 받아야 되나? 빈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인중에 병화를 쓴다 하더라도 역시 오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인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재가 많으니까 재다신양이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 과유격이다. 정편재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이 재물이라고 생기고 있으면 다 걷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주가 되겠구나. 근데 일주가 약간 이게 걷어 길어지겠어요? 안 길어지고요. 근데 이 재가 이 금이잖아요. 금이는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걷어들이는 게 가을 아니야. 그렇게 그래서 이런 많은 재물을 걷어들이려고 한다. 능력도 없으네. 능력 있으면 어떻게 걷어들이면 좋겠죠. 예. 근데 능력이 없으니 걷어들이지 않는다 그죠. 근데 저 병화가 인목을 얻어서 이 인목은 병화의 장생기죠. 그게 마른 나무를 넣었으니까 병화에 다시 이 열기를 흡수해서 열기를 발휘해서 병화다운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 해화재연이라고 하는 거죠. 해화가 되면 다시 타오르게 된다. 인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목은 또 이 진토를 극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토를 극하고 또 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금한데 별로 강하지를 않으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경인이 아니라 이게 갑인이라고 된다면 그러면 좋은 사주가 되죠. 근데 물론 병화에 이제 갑인시가 있을 수 없는 거지만은 하여튼 경인이 아니라 갑인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 그런 그 경인보다는 좋은 사주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재다신명이면 득비이재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비결법을 얻어서 재를 다스리는 건데 이 사주는 비겁을 용신할 수가 없어서 인수를 용신하게 되니까 이것은 득비이재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예, 그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용 인격이 되는 거고요. 인중에는 병화에서 학음을 제어하니 묘목이 가활이다. 여기에 이 묘목 간목이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근데 인중에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만약 병화가 없다면은 행사를 못하겠죠. 을목이나 뭐 이런 거라면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인목이니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활이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제 목화운의 기라고 금, 수, 토운이 흉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목이 용신이면 수가 희신일 것인지, 그죠? 이게 목화가 좋다며. 이게 길하다고 그래서 이거 그럼 목을 사용하는 수가 좋을 것이냐 이거요. 수생목이 수가 좋으냐 이거요. 이게 요런 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 목을 사용하는 게 인수를 사용하는 게 순위가 수운이 와도 저게 수생목 목생을 해서 좋다 이렇게 보기가 쉽겠죠. 소리면에 감목이 없으니까 수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천간에 목이 없어서 흉신이 되는 거다 이런 거. 천간에 목만 있으면 수운이 그렇죠. 이게 좋은 운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게 틀리는 거지 되게. 이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진 않아요. 되게 여기에 이 수가 천간에 오면은 천간에 목이 있다면 여기 목이 있다면은 수운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지지에 있는 거보다요? 예? 지지에 천간에 떴을 때만 좋은 거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병화한테는 수가 나쁘잖아요. 네. 그런데 천간의 수가 나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생활 천간은 지지에 별 영향을 못 줘요. 그러나 지지는 천간에 영향을 준다 이거요.
그 지지에 인이 있어서 수가 와도 좋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음이 오면, 지지로 오면, 수음이 지지로 오면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천간으로 오면 이게 문제지. 천간으로 와서 천간으로 오면 문제다, 이거. 이게 수운이 좋다고만 말할 수 없다. 밑으로 오면 괜찮지만 천간으로 오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이 주변에 이 재물은 많으나 능력이 모자라 소유할 수 없으니 우선 세상사를 공부해야만 하겠다. 인수가 용신이라는 얘기죠. 인수가 용기, 이거 실력을 써야 된다. 무슨 실력? 죄를 감당해내는 능력을 기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이게 유가 뒷집이죠. 지나온 과거이기 때문에 일주의 지란 말이에요. 뒷집 전혀가 이게 신유니까 미인이죠. 미인으로 욕심이 나는데 내가 능력이 없다. 능력 없으면 미녀가 안 오겠죠. 뭐 완력이라도 있어서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움켜잡고서 뭐 요즘 말하면 알죠. 강제라도 그걸 보겠지만 힘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은, 이 사람 성격은 어떠냐 그러면 명랑하다. 화 성격이기 때문에 명랑하다고 하는 거죠. 화는 밝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급하면 조급하나요 불길하다. 이 화는 본래 조급하기가 쉬운 게 화죠. 그래서 이 화를 가진 사람들이 대개는 조급하기가 쉬워요. 이 불은 그렇게 몇달씩 타는 경우가 적잖아요. 요즘 경우 밀림이 타서 문제가 되는 경우 몇 달씩 타는 경우 있지만 그런 거 아니고서는 불은 어느 타다 탈 거리가 없으면 꺼져버리지 계속 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일주들은 단기적인 성격이 있다. 묵고는 성격이 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사 중에서는 이제 이게 잿덩어리죠. 이게 잿덩어리요. 잿덩어리인데 이게 누구의 재산이냐면 조상 부모의 재산이 이게 그렇죠? 그 이 사람은 다른 걸 모르려고 할 게 아니라 조상이라든지 부모의 재산을 지키기만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거. 그럼 조상은 돈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잖아요. 같이 축포가 금고를 갖고 왔는데 금고 있는데 금고를 물려줬는데 그 많이 음성이 있는 거지. 또 신유도 이게 부모궁이잖아요. 부모궁에도 신유니까 보석이 꽤 있는 거죠. 신유가 축속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원래 제다신약은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부모의 개념을 아버지는 편재, 어머니는 정인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안 맞느냐 그러면은 편재가 아버지죠.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를 극하는 게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오행의 이론으로 따지면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행의 이론으로 따지는 거, 실질의 따지는 걸 어떻게 따지느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부모의 부모로 보라 그런 거예요. 뭐 나눠서 요놈 건 아버지, 요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라요. 근데 여기는 이 신유가 월이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가 능력이 있는가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가 차이 나느냐 그러면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데 어머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게 이 아버지 등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지만 아버지 재산이 그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고 뭐 하겠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결국 그게 내가 관리해야 될 재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재산이 이렇게 유축 흥국이 돼가지고 신급이 투출됐으니까 보석창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조상태 같은 그때부터 가진 보석창고를 이 사람이 지키기만 해도 이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다. 그런 거예요. 저 재산이 다 저 사람 거 되잖아요. 그게 이 재산이 이 사람 거 돼야 되는데 이 실력이 약하게 되면 재산이 이게 내가 아니라 남이 가져가지. 남이 가져간다. 나도 저 사주상으로는 저 사람 거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전체를 볼 때는 이 조상이나 부모의 재산을 지키기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근데 이거 지키기가 쉬우냐 이거예요. 운이 잘하면 지키고 운이 잘하면 못 지키는 거지. 운도 잘 가요. 예? 운도 잘 가요. 잘못 가면 거꾸로 가니까 잘 가면 돼. 신, 리, 오, 사 화목운으로 가요. 근데 원래 제다신약이면은 아버지 덕이 없고 뭐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봐야 되느냐. 이게 그 용신이 빈축 맞으면 대다신약에 아버지의 때가 없죠. 용신 빈축 맞으면. 그리고 용신이 지금 이제 인 하나지만 그래도 거기는 있으니까. 목의 장생지고 네. 병화를 생하는 병화의 장생지. 목의 이 병화의 장생지 네. 목의 노궁이잖아요. 노궁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묘궁이라는 게 별벌 듣는 거예요. 묘의충대가 젖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대다신약 있는 돈 그거 다 까먹고 우리 조상이 줄여준 돈 지키지도 못하고 네. 다 이제 푼지박사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다신약이라도 인목이 있어서 좀 괜찮다고. 그러면 이게 능력이 이제 제다신약이라 하더라도 그 제다신약을 안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를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재만이 있어도 재만이 있고 관이 없어도 제가 관을 생할 수 있으면 관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관을 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네. 왜 그랬냐면 승목이나 이런 목생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있으나마나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축토 같은 거는 이게 있다면 축토 같은 게 도장에 그 뭐라 그러냐 그거 못한다 이거요. 그게 그거는 한 토가 돼서는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안 되고 또 이게 술토라든지 이런 거야. 술토 같은 거. 술토가 도장에 못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이 축토를 안 지고 술토가 있을 때 토생을 못하니까 비토 같은 게 있으면 토생을 못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초운의 경신운은 중경운이며 용신 충파운이고 제가 인수를 중하니 함재 개인으로 부모가 조천하여 고생이 막심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다신양이니까. 제다신양에서 이 사주가 이제 재운으로 달려들어. 더구나 신운이 오잖아요. 신운이 오면 그게 용신을 때려버려요. 그게 용신을 때려버리면은 뭐가 돼요? 내 사주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하잖아. 이 사주가 죽어야 하잖아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은 거예요. 축속으로 들어가나. 그런데 여기서 인신충하면은 신은 재니까 제가 충해가지고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더 강성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면
다자무자가 적용이 되는 거. 그렇게 부모가 다 죽는 거예요. 저거 엄마는 살고 아버지는 죽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엄마가 인이잖아요. 여기가 이게 엄마가 인하냐. 여기 인중에 간목이 엄마냐. 예? 간목이. 그게 신운이 경이 온다 신운이 오면 이게 간목을 충하잖아요. 그럼 누가 죽은 거야 이게? 아버지. 아버지가 죽은 거 아니야? 아버지 강서가지고 어머니가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계산이.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너무 이 사주에서 제가 이 사주를 엎어버릴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에 다자무자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제 그 계산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면 신이 축소를 하고 우리가 계산상으로 보면은 아버지는 강성하고 어머니만 죽었잖아요. 그죠? 나도 죽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계산상으로. 그런데 강약 비교해서 충되면은 어떤 게 중나를 잘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두 개가 맞네요. 여기서는 이제 인신충이 되니까 어머니가 죽고, 네. 근데 이 신 자체가 이 사주에서는 전판이 신 아니에요.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화 일주에 비하면은 제가 너무 많은데 병화가 죽어야 되잖아요. 병화가 죽는데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사람 대신해서 죽은 속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계산해보면. 그게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잘못된 잘 지내야 게 되겠죠. 내 목숨을 살려주고 대신 아버지가 저승을 가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좀 쉬어서 거예요. 예.